17장 하양 숫사슴 사냥. 전투는 그들이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끝났다. 적들은 대부분 아슬란과 그 동료들의 처음 공격에 쓰러졌으며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마녀가 죽은 것을 보고 재빨리 도망치거나 항복했다. 다음 순간 루시는 피터와 아슬란이 악수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지금 피터의 모습이 루시에게는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피터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결연했으며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피터가 말문을 열었다. 아슬라님, 이 모두가 에드먼드의 공입니다. 에드먼드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고 말았을 겁니다. 마녀가 우리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드먼드는 굴하지 않고 새 식인기 사이를 뚫고 표범 하나를 막 돌로 만들려던 마녀에게 다가가 검으로 마법의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다른 병사들처럼 무모하게 마녀를 공격했다가 애쓴 보람도 없이 석상이 되고 마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거죠. 마녀의 지팡이가 동강나자 비록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난 상태이긴 했어도 우리 편의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 에드먼드한테 가봐야겠습니다. 그들은 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비버 부인의 간호를 받고 있는 에드먼드를 발견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입을 벌리고 있는 에드먼드는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아슬란이 말했다. 루시, 어서 서둘러라. 그제야 루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귀중한 물약이 퍼뜩 떠올랐다. 루시는 손이 너무 떨려서 좀처럼 마개를 열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겨우겨우 마개를 열고 오빠의 입에 서너 방울을 떨어뜨려 주었다. 루시가 에드먼드의 파리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과연 얼마나 약효가 있을까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아슬란이 말했다. 여기 다른 부상자들도 많이 있다. 루시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슬란은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에 따라 다른 부상자들도 죽음의 문턱에 있다. 에드먼드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죽어야겠느냐? 그러자 루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슬란과 같이 가면서 말했다. 죄송해요, 아슬란님. 그로부터 약 30분 동안 루시와 아슬란은 몹시 바쁘게 움직였다. 아슬란이 돌로 변한 이들을 되살리는 동안 루시는 부상자들을 돌보았다. 마침내 한가해진 틈을 타서 루시가 에드먼드 곁으로 돌아갔다. 에드먼드는 이미 일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상처도 말끔히 낫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아 보였다. 사실 에드먼드는 그 끔찍한 학교의 첫 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에드먼드는 이제 원래의 제 모습을 되찾았고 얼굴에도 그런 표정이 완연히 나타나 있었다. 아슬라는 싸움터에서 곧바로 에드먼드에게 기사적기를 내렸다. 루시는 수잔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에드먼드 오빠는 아슬라님이 오빠를 위해 하신 일을 알까? 마녀와 맺은 협정이 뭐였는지 말이야. 수잔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쉿,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그럼 오빠한테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얘,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건 너무 가혹한 짓이야. 네가 에드먼드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둘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그날 밤 그들은 그곳에서 묵었다. 아살란이 어떻게 그 많은 식량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8시경에 모두들 풀밭에 앉아 맛있는 밤참을 먹었다. 다음날 그들은 큰 강 기슭 동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오후 차 마실 시간이 될 무렵 강어기에 다다랐다. 케어페르벨 성은 작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들 앞에 펼쳐진 모래사장에는 바위를 비롯해 짭짤한 바닷물 웅덩이와 해초들이 널려 있었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고 해변에는 짙은 파도가 끝없이 밀려와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갈매기 울음소리까지. 여러분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지요? 기억이 나나요? 네. 차를 마시고 나서 내 아이는 해변으로 다시 내려가 신발과 긴 양말을 벗고 발가락 사이로 모래의 감촉을 느껴보았다. 그러나 그 다음날은 훨씬 엄숙한 날이었다. 케어페르벨 성의 대연회장에서 중대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상아지붕에 공작새 깃털로 장식된 서쪽 벽과 바다가 내다보이는 동쪽 문이 있는 멋진 연회장에서
아슬란은 모든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펫 소리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왕관을 씌워준 뒤 내 왕좌로 이끌었다. 모두들 귀가 먹먹하도록 외쳐댔다. 피터팬 만수무강하소서! 수잔 여왕전하 만수무강하소서! 에드먼드전하 만수무강하소서! 루시아 왕전하 만수무강하소서! 곧이어 아슬란이 말했다. 한 번 나니아의 왕과 여왕은 영원한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다. 아담의 아들들아, 이 점을 명심하거라. 이브의 딸들아, 이 점을 깊이 새겨두거라. 활짝 열린 동쪽문에서 새 왕들과 여왕들에게 경의를 표하러 해변으로 헤엄쳐온 인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아이들은 각자 왕좌에 앉아 왕호를 넘겨받았다. 그런 뒤 친구들인 톰누스 씨와 비버 부부, 거인 럼블버핀과 표범들, 착한 켄타우로스들과 난쟁이들, 그리고 사자에게 상과 훈장을 수여했다. 그날 밤 케어페르벨 성에서는 성대한 장치가 벌어졌다. 유쾌하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황금이 번쩍이고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가운데 성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화답하는 바다 사람들의 음악 소리가 더 오묘하고 감미롭게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아슬란은 이 흥겨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소리 없이 자리를 떴다. 왕과 여왕들은 아슬란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뒤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에 비버씨가 해준 충고 때문이었다. 그분은 오셨다가 금방 사라지곤 할 거예요. 하루는 그분을 뵈었다가도 이튿날은 또 못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은 구속을 싫어하시지요. 게다가 나니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마 종종 들르실 거예요. 단 그분께 절대로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야성적이니까요. 길들인 사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이야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 두 왕과 두 여왕은 오랫동안 나니아를 평화롭게 다스렸다. 맨 처음에는 하얀 마녀의 남은 무리들을 찾아내어 섬멸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악의 무리가 깊은 숲속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떠돌았다. 여기저기 출몰하여 살생을 한다거나 어느 달은 늑대 인간이 나타났다거나 그 다음 달은 마귀 알몸이 나타났다는 따위의 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악의 무리를 남김없이 소탕했다. 왕들과 여왕들은 훌륭한 법률을 만들어 평화를 지키고 쓸데없이 착한 나무들을 자르지 못하게 했으며 어린 난쟁이와 사티루스들이 억지로 학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했고 남의 일을 방해하거나 참견하지 못하게 했으며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또 거인 럼블버핀과는 전혀 다른 족속인 거칠고 사나운 거인들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올 때면 나니아 북쪽으로 격퇴시켜 버렸다. 그리고 바다 너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우위를 다져나가면서 서로 방문을 하기도 했다. 왕과 여왕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몸도 자라고 외모도 변했다. 피터는 키가 크고 가슴이 떡 벌어진 훌륭한 용사가 되어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제왕 피터라고 불렀다. 수자는 땅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에 날씬하고 우아한 여인으로 자라나 바다 너머 나라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 청혼을 해오기도 했다. 사람들은 우아한 수잔 여왕이라고 불렀다. 에드먼드는 피터보다 더 말수가 적고 진지한 사나이로 성장해 어떤 문제를 놓고 판단하거나 심판할 때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드먼드를 정의의 왕 에드먼드라고 불렀다. 또한 늘 명랑함을 잃지 않았던 금발의 루시는 모든 나라 왕자들로부터 첫째간의 왕비감으로 손꼽혔으며 나니의 국민들은 루시를 용감한 루시의 왕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고 기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이 설령 이 세계에서의 삶을 기억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꿈을 기억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어느 해 톰루스 씨가 강으로 내려갔다가 잡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하얀 숫사슴이 또다시 그 지방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그래서 두 왕과 두 여왕은 궁정의 대신들과 함께 뿔라파를 불며 사냥개를 앞세워 하얀 숫사슴을 잡으러 서쪽 숲으로 갔다. 왕들의 일행은 사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얀 숫사슴을 발견했다. 숫사슴은 가파른 곳과 평탄한 곳,
나무가 울창한 곳과 드문드문 자란 곳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다. 마침내 숫사슴의 뒤를 쫓던 대신들의 말은 모조리 지쳐서 도중에 포기를 하고 이들 네 남매만이 계속 뒤쫓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따라갈 수 없는 덤불 숲속으로 숫사슴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피터 제왕이 말했다. 정의로운 형제들이여, 모든 말에서 내려 저 짐승을 따라 덤불 숲으로 들어갑시다. 내 생애에 이토록 고귀한 사냥감은 처음이요. 나머지 세 사람도 맞장구를 쳤다. 폐하, 우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내려와 말들을 나무에 묶고 빽빽이 우거진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숲속으로 들어서자마자 수잔 여왕이 말했다. 정의로운 형제들이여, 여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 꼭 쇠로 된 나무 같아 보입니다. 에드먼드 왕이 말했다. 수잔 여왕님,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끝에 등이 달린 쇠기둥입니다. 피터 제왕이 말했다. 사자의 갈기에 맹세코,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이런 곳에 등이 세워져 있다니. 이곳은 울창한 나무들이 등보다 훨씬 높이 자라서 등불을 밝힌다 한들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말이지. 루시 여왕이 말했다. 폐하, 여기 이 등을 세울 당시에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었거나 있었다 해도 키가 훨씬 작았을 겁니다. 여긴 그리 오래된 숲이 아닌데 쇠기둥은 낡아 있으니까요. 네 사람은 물끄러미 쇠기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곧 에드먼드 왕이 말문을 열었다. 어찌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둥에 달려있는 등을 보니 어쩐지 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전에 이와 비슷한 것을 본 것도 같소. 꿈속에서 혹은 꿈속의 꿈속에서 말입니다. 다들 에드먼드와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도 그런 느낌이 두어. 루시 왕이 말했다. 루시 왕이 말했다. 게다가 이 등을 지나가면 신기한 모험을 한다든지 어떤 커다란 운명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에드먼드 왕도 덧붙였다. 루시아 왕, 나도 그 비슷한 열감이도. 피터 제왕이 말했다. 나도 그렇소. 마지막으로 수잔 여왕도 한마디 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얀 숫사슴은 그만 쫓고 어서 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피터 제왕이 말했다. 수잔 여왕, 그 점은 양해를 구했으면 하오. 우리 네 사람은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된 뒤로 전쟁이나 탐험, 무공을 세우거나 정의를 실현할 때 한 번도 도중 하차한 적이 없었소. 우리는 시도하는 일마다 뜻을 이루어 왔소. 루시 여왕이 말했다. 수잔 여왕님, 폐하 말씀이 맞습니다. 두려움이나 불길한 예감 때문에 지금 저 고귀한 짐승을 쫓다가 그만두고 돌아간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에드먼드 왕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저 짐승에 얽힌 사연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온 나니아와 온 섬들에 가장 귀중한 보물을 준다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수잔 여왕이 말했다. 아슬라님의 이름을 걸고 그대들의 생각이 정 그러하다면 가서 우리에게 닥쳐올 모험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두 왕과 두 여왕은 덤불숲으로 들어갔다. 네 사람은 몇 발자국도 가지 않으나 자신들이 조금 전에 본 것들이 가로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이어서 20발자국쯤 갔을 때에는 자신들이 나뭇가지가 아닌 코트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순간 그들은 일제히 옷장문에서 빈방으로 털썩 떨어졌다. 이제는 사냥 옷을 입은 왕과 여왕이 아니라 예전에 입었던 옷을 걸친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온 때는 다들 옷장으로 들어가 숨었던 바로 그날 그 시각이었다. 맥크리디 부인과 방문객들은 아직도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행히 빈방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들은 들키지 않았다. 만약 아이들이 옷장의 코트 네벌이 왜 없어졌는지 교수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교수는 아주 특이한 분이라서 아이들더러 바보같이 굴지 말라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꾸지람 대신 아이들의 얘기를 모조리 믿어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다. 코트를 가지러 옷장 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소용없을 것 같구나. 그 길로는 다시 나니아에 못 들어갈 거야. 설령 들어간다 해도 이제 그 코트 같은 건 아무 쓸모도 없을 거라고. 응? 뭐라고? 아, 그래. 물론 너희는 언젠가 다시 나니아로 돌아갈 게다. 한번 나니아의 왕이면 영원히 나니아의 왕이니까.
하지만 똑같은 길로 두 번씩 가려고 하지는 말아라. 정말이지 거기 가려고 절대 애쓰지 마라. 언젠가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가게 될 거다. 너희끼리도 그 일을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누지 말아라. 또 남들한테 얘기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모험을 한 사람에게만 얘기해야 된다. 뭐라고? 어떻게 아느냐고? 그야 문제 없지. 그런 비밀은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말 속에 다 나타나게 마련이거든. 그러니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이거야 원 요즘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웃자게 모험은 끝이 난다. 그러나 만약 교수의 말이 옳다면 나니아의 모험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